사실 우리 큐티 이제 교재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애굽 백성을 살리는 요셉. 그러니까 애굽 백성이 기근해서 요셉 덕분에 살아는 났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산 게 아닌 게 돼버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기근이 심해지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제 사방에서 자기 있는 것들을 이제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먹을 거를 다. 그랬을 때 이제 가축을 다 바쳤죠. 근데 뭐 가축을 바꿔서 한 그 양식이 얼마나 떨어지니까 이제 남은 건 몸뚱이 그리고 자기를 갖고 있는 땅. 근데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바로 저기 요셉에게 다시 찾아가서 어 말하자면 몸과 땅을 바꿔서 양식을 받은 거죠. 그래서 몸은 그동안은 자유인이었지만 이제 종이 됩니다. 그리고 땅은 다 누구께 돼요? 바로께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기근 때문에 살기는 살았는데 종놈들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근데 반대로 보면 바로는 기근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수지 맞았어요. 수지 맞았어. 왜? 그러니까 기근 때문에 그 기근을 통해서 그 뭐 이제 다 그 모든 땅에 이제 사람들이 종이 됐고 결국은 그 사람들에게 이제 그 종자를 나눠주고 어떻게 했냐면 그래 니들 그래 왜냐하면 사실은 바로 다 농사 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니들 농사 줘 대신 세금을 내. 세금 얼마를 내래요? 5분의 1은 몇 프로예요? 20%. 여러분 세금을 20% 낸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 지금 여러분 번 거에 세금을 20%를 내봐. 굉장히 이제 힘들어지죠. 그 바람에 바로는 정말 그 대박이 났어요. 아이러니한 게 경제가 어려워지잖아요. 경제가 어려워지면 제일 고통받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부자들은. 야, 그렇죠. 우리나라에 사실 요즘 뭐 우리 삼성이 제일 큰 회사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은 8, 90년대는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 지금 8, 90년대 대우그룹, 대우, 그죠? 김우중. 사실 대우그룹이 김우중 회장이 연대를 나왔어요. 그 사실은 80년대 막 이럴 때 보면 이 그 셀러리맨을 어떻게 보면 정말 그 기업에서 사람들이 좋아하던 그 기업이 대우였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저 80년대 그럴 때 우리 친구들 주변에서 삼성 회사 별로 가지도 않았어. 지금은 못 가서 난리인데 근데 이 삼성이 결정적으로 바뀌게 된 게 IMF를 거치게 되고 이제 이건희 회장이 반도체 그거를 이제 하면서 이제 급성장하게 되고 물론 그 이전에도 기업에 이렇게 했지만 지금처럼 뭐 독보적인 그런 그 위치로 가지는 않았었어요. 옛날에 보면 현대, 그죠? 대우, 삼성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했는데 오히려 IMF를 거쳐가면서 대우는 망했어요. 그러나 그 삼성은 커져버렸다. 그러면 개인도 그래요. 개인도 이 경제적으로 위기가 오면 여러분 정말 이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얘기해요. IMF 때보다 좀 더 힘들다. 어쩌면 지금 IMF 올 거라고도 그래요. 이럴 때 이제 지금 한동안 집값이 폭등을 했어요. 근데 지금 막 떨어져. 금리도 올라가. 세계 경제 지금 여러분 난리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돈들이 다 빠져나가. 돈 다 빠져나가요 지금. 주가 폭 떨어져요. 우리나라 삼성 할 거 다 떨어져. 다 팔아 지금 외국인들이. 이유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이유. 자꾸 우리나라가 지금 전쟁한다 그러잖아. 그러면 어느 나라가 전쟁한다 그러는데 미사일 펑펑 쏴대는데 그 나라에 여러분 돈 투자하고 싶겠어요 누가? 돈 빼지. 저거 언제 터지면 자기 완전 묶인 거다. 그지 되는데 깡통차게. 돈 빼가요 지금.
그래서 한동안 우리 외환보유고가 많았는데 다 빼가니까 계속 주가 막 떨어지거든요. 전 세계 주가가 그러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이 주가에 외국인들이 많이 팝니다. 외국인들이 판 거 누가 대신 사는데 누가 사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삼성 떨어지고 다 떨어져요. 그래서 지금 심각한 위기다. 게다가 얼마 전에 바이든이 왔을 때 뭐 바이든이 무슨 뭐 대통령 축하하러 온 게 아니에요. 이 바이든은 자기가 이제 선거를 앞두고 지금 미국은 중국과 아주 심각한 전쟁 가운데 총만 안 쐈지 거의 전쟁이 이 죽고 죽이는 전쟁이 중국과 미국 이렇게 있는 중에 그 트럼프 때는 중국을 뭐로 죽이려고 그랬냐면 이 무역을 통해서 죽이려고 했다가 이제 두 번째 전쟁이 되고 있는데 지금은 뭐냐면 기술력. 그 기술력의 대표적인 게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반도체를 중국 주지 말라고. 응? 여러분 지금 모든 우리 그 산업의 이 문명의 이런 거에는 다 반도체가 들어가요. 그 삼성이 여러분 가전제품, TV, 뭐 냉장고 팔아서 부자 되는 게 핸드폰 팔아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반도체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와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반도체, 삼성 평택 공장. 반도체 중국에다 팔고 막 우리한테 하라 이거. 근데 여러분 삼성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보면 삼성의 그 라이벌 업체가 미국에는 없겠어요? 있어요. 인텔이라고 유명한 반도체 회사였어요. 근데 인텔이 전 세계에서 독보적이었던 그 부분을 삼성이나 이런 데가 조금씩 뺏어 먹어가지고 인텔이 정말 세계 최고의 그런 회사였다가 지금 영향력이 됐는데 여러분 바이든 입장에서 삼성을 밀어주겠어요? 인텔을 밀어주겠어요? 인텔을 밀어줘가지고 이 반도체를 만드는 그런 첨단 장비 그 최고가 ASML이라고 이 네덜란드 이거는 뭐 그냥 그 이제 어떤 반도체를 만드는 기계인데 이 기계는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비싸. 근데 이 회사밖에 만드는 데가 없으니까 부르는 게 값이야. 근데 인텔에서 거의 그 주문을 인텔이 다 해버렸어요. 그래가 이번에 여러분 뉴스 보시면 삼성 그 이재용 회장이 어디 간대요? 네덜란드 가 그게 네덜란드 회사예요. 지금 세계는요 전쟁이고 다 자국 중심이야. 게다가 그 이제 무역 전쟁이고 지금 사실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하잖아요. 근데 우리 국민이 모르는 게 있어. 우리나라가 지금 무기가 굉장히 발달했거든요. 우리나라 무기, 탱크, 얼마 전에 나로 쏘아 올렸어요. 우주로 나로를, 여러분 그 나로를 쏘아 올리는 그 기술을 어디서 공급해 준 줄 알아요? 어? 러시아가 다 해준 거야. 우리나라 탱크, 이게 우리 아들이 지금 탱크 부대에 있어요. 그 탱크 부대가, 기갑 부대가 뭐냐면 옛날에 우리나라가 러시아, 소련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소련이 경제가 어려워서 갚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한테 대신 탱크를 준 거야. 무기로 대신 갚았는데 얘네들이 어떤 마음인지 그 무기의 중요한 정보를 그대로 줘버렸어요. 핵심 기술을 빼고 줄 법한데 핵심 기술 그대로 줘버렸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때부터 우리나라의 무기 연구가 돼가지고 우리나라 지금 여러분 저기 K9 자주포 뭐 K2 전 이런 것들이 다 그 기술이 우리가 개발한 게 아니에요. 러시아가 어떻게 준 거야. 그러니까 사실 그동안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러시아랑 우리나라가 사이가 좋았어요. 수출도 많이 하고 삼성, 현대 많이. 그래서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에 대해서 지금 호감도가 높은 나라가 러시아예요. 반대로 북한이 ICBM 탄도미사일 쏘잖아요. 그 탄도미사일 쏘는 그 핵심 기술을 어디가 줬을까? 에? 우크라이나가 줬어요. 웃긴 거야.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하는데 실은 우리나라에게 도움을 준 나라는 러시아하고 북한에 도움 준 나라는 우크라이나야. 근데 전쟁이 딱 붙으니까 지금 갑자기 우리나라가 또 우크라이나 편을 드니까 내가 볼 때 우크라이나 사람들 좀 미안하기도 하고, 바보들 아니야, 저거? 사실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중에 친북은 우크라이나고 친남한은 러시아였어요.
근데 전쟁이 붙으니까 우리는 우크라이나 하는데, 근데 그 바람에 여러분 이 전쟁이 길어지면서 결국은 석유가 폭등해. 지금 내가 깜짝깜짝 석유 지나 타다 보면은 2천 뭐 막 10원, 20원 막 가는 거의 2배 이상 뛰어요. 밀가루가 폭등하고 물가가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지금 5% 이렇게 된다 그러죠. 미국은 8%가 넘어요. 미국은 8%가 넘었어. 지금 그래서 IMF가 온다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IMF만 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금 전쟁의 위험도 높아져. 전쟁의 위험이 높아져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돈 다 빼가요. 우리나라. 그러면 IMF 터지는 거야 실제로. 그 옛날에 IMF가 그래서 그랬거든요. 돈 빼나가는 거야 그냥. 돈 빠져나가면 우리나라에 이게 갑자기 이제 그 외환 여러분 그런 거죠. 뭐 개인도 마찬가지인데 개인이 은행에다 빚을 줬어. 근데 은행에다 돈을 갚아야 되는데 돈을 못 갚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은행 무서워요. 이게 빌릴 때는 쉽지. 바로 차 앞으로 옵니다. 딱지 붙여요. 국가도 마찬가지. 근데 실은 우리가 지금 가만히 보면 이 갑자기 이렇게 돼 버렸어요. 위기입니다. 심각한 위기, 경제 위기에다가 이렇게 되는 중에 그러면 여기 지금 이 우리가 요셉이 지혜롭게 나라를 잘 다스렸다는 관점에서 보지만 저는 이거 말씀을 준비하면 끔찍한 얘기예요. 끔찍한.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애국 사람들은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애국 사람도 별로 안 좋아. 애국 사람도 그 동안에는 자유롭게 살다가 기근 때문에 결국 누가 좋아진 거냐면 바로가 좋아진 거야. 다 바로의 종들이 된 거야. 다 바로의 소유가 되고 그 땅에서 20%씩 매년 들어오니까 뭐 놀고 먹은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사실은 그 위치적으로 이렇게 정말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정말 급성장한 선진국이 돼버렸어요. 우리나라가 진짜로. 그래서 요즘 보면 뭐 문화적 BTS 마냥 영화제 나가면 다 상 받고 막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정말 대한민국의 위상이 엄청나게 높아졌는데 사실은 그렇다고 완전 선진국이 됐냐? 제가 볼 때 아직 우리나라 의식 수준은 선진국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어느 정도 위치에 이제 올랐는데 문제는 지금 제가 볼 때 이거 위기에 처 우리는 그동안에 어떤 스탠스였냐면 어떤 그 이제 군사적인 이런 거는 미국과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중국을 통해서 엄청난 이득을 얻었어요. 근데 이제 이 세계 이런 시대가 끝납니다. 이런 시대 끝나요. 왜냐하면 미국이 끝내는 거예요. 미국이 더 이상은 왜냐하면 이 전 세계를 공산주의 이런 거 할 거 없이 전 세계에다 막 싼 나라에다가 공장 짓고 막 이런 것들을 시작했던 나라가 그게 미국이에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미국에 이제 닉슨이 옛날 등소평 만나고 또 미국이 그 중국과 이렇게 하면서 거기다 공장 짓고 막 이렇게 하면서 중국에 싼 그 물건을 사다가 뭐 이렇게 하면 세계화가 됐는데 문제는 중국이 너무 커버렸어. 중국이 너무 커버리는 바람에 이제 미국이 중국을 죽이려고 그래요. 더 컸다가는 이제 우리가 강하게 생겼다니까 죽이려고 하는데 잘 안 죽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무역으로 트럼프 때는 무역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 너무 커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핵심 기술로 이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래서 이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이 벌어졌거든요. 이게 죽고 죽이는 전쟁에서 우리 보고 이제 줄 서라는 거야. 줄 서. 그 바이든이 와서 하는 너줄 서. 그런 거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그래, 우리 미국 편이지. 그럼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경제는 망. 경제는 망. 미국은 문제가 없어. 미국. 미국은 카드가 많아.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만약에 이 상태에서 경제가 망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는 뭐가 그동안에 핸드폰 팔고 TV 팔고 반도체 팔아서 뭐를 수입했어요? 석유하고 먹을 걸 수입한 거야. 옛날에 미국과 FTA를 맺을 때
우리는 뭐를 수출하려고 그러면 자동차, 어떤 이런 만든 기계 제품을 수출하고 미국에서 뭘 수입한다 그래요? 농산물, 농산물을 수입, 먹을 거. 근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어려워지면 핸드폰, 아이, 더 뭐 쓸 거 안 써도 돼. 핸드폰을 예를 들어 그냥 전화기로만 한다고 죽어요? 괜찮아. 불편하지. 요즘 뭐 이거 다 유튜브 안 봐도 돼. 그죠? 근데 먹을 게 없으면 어떻게 해?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이 농산물, 축산물, 고기 뭐 할 거 없이 다 거의 다 수입이야.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그나마 저기 된 게 쌀이고요. 제가 깜짝 놀랐던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나라는 심지어 장례식장에 국화 있잖아요. 국화도 수입. 국화도 수입. 다 수입.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뭐 차 팔고 못 팔고 여러분 차는 엄청나게 잘 팔려요. 보니까 현대기아차가 작년에 미국에서 혼다. 여러분 혼다라는 대단한 차였어요. 일제 혼다라면 정말 좋은 차. 혼다보다 현대기아가 더 팔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상상도 못한 일이에요. 그만큼 우리나라 이런 어떤 이런 물건 만드는 이런 기술력들은 뛰어나서 그랬는데 지금 세계 경제가 나빠지면 그런 건 사실은 안 파는 수가 있고요. 사람도 안 탈 수도 있어.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잘 안 팔리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나라는 먹을거리가 떨어지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막 이 물가들이 지금 막 여러분 뭐 이렇게 장바구니들 물가들이 막 뛰잖아. 뛰어. 감당할 수 있을까? 지금 심각한 위기 상황에 나라가 직면해 있어. 직면해 있어. 어떻게 보면 이번 정부에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이 이번 정부 안에서 IMF 터진다고. 지금 이런 속에서 정말 이게 무슨 뭐 신선 노름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는 말처럼 우리가 뭐 먹고 사는 거 전쟁 없는 나라 그동안에 이게 저기 했지만 지금 얼마 전에 북한이 8발 쐈는데 우리도 8발 쐈어요. 근데 지금 북한이 뭘 하냐면 이 소형 핵폭탄을 만들었어요. 소형. 옛날에 핵폭탄은 대형이라 한번 터지면은 뭐 그냥 나만이 쑥밭 나는 이런 원자폭탄을 작게 만든 거예요. 마치 대포같이 그런 것처럼 작게 소형으로 해가지고 떨어뜨리면 뭐 가령 영통 하나 정도만 그냥 날아가게. 목표점을 놓고 작게. 옛날 같은 하나 터지면 뭐 이 수원 전체 일대가 다 파괴되는 이게 아니라 작은 어떤 하나를 핵적으로 해가지고 이런 기술력으로 엄청 발전한 정말 이런 속에 여러분 사람들이요. 사람도 그래요. 두 사람 간에 말이 거칠어지잖아요. 두 사람이 여러분 대화하는 중에 말이 거칠어지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싸우는 거야, 멱살 잡고. 아닐 것 같죠? 싸워요. 싸워. 누가 하나 승질나면 먼저 주먹 날라가면, 그때 이제 대판 붙는 거, 나중에 가서 우리 왜 싸웠지? 말이 거칠어지면 싸우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데 국제 관계는 미국과 중국이 싸우고 있고,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싸우고 있는 중에 이 전 세계 뭐 석유값은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어. 이런 경제 위기 속에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제가 그래서 늘 생각할 때 지금 7년 대기근이 시작이 됐구나. 무슨 뭐 신약 성경 요한 7년 대환란이 아니고 7년 대환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전 세계가 정말 이 상황에 직면해 있어서 저는 정말 요즘 걱정이 많아요. 야 이거 우리나라 이거 터지겠다. 여러분 뉴스 자세히 보세요. 요즘 뉴스 보면 이제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고가 점점 준다는 얘기 나오고 외환 보유고가 주는 게 이제 IMF 터지는 거거든요. 국가 부도예요. 여러분 그럼 말하자면 통장에 잔고는 없는데 내야 될 빚은 많아지고 되면 개인이 부도나듯이 나라 부도가 IMF가 그래서 온 거예요. 근데 그때는 문제가 뭐였냐면 이제 90년대 후반에 IMF 때 우리나라는 그때 문제가 나라는 돈이 없었어. 근데 개인은 돈이 많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도가 나니까 국가가 부도 나니까 그때 국민들이 뭐 했어요?
금모으기로 했어. 자기 금을 낸 거야. 개인은 돈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문제가 되냐면 개인이 돈이 없어. 개인이 돈이 없고 그나마 국가는 나름 국가의 이런 그 이제 부채 비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건전했어요, 우리나라가. 근데 이게 자꾸 이 세계 경제나 우리나라 남북 관계가 되니까 외국인이 자꾸 돈을 걷어가네. 지금 세 달째 여러분 공교롭게 세 달째예요 지금. 세 달째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요. 그래서 지금 내가 어제 뉴스에 깜짝 놀랐어. 난 그건 아닌 줄 알았는데 외환 보유고가 지금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심각하게. 엄청나게 빠져나가. 그러면 국가가 문제가 생겼는데 IMF 때는 개인이 건강했기 때문에 회복을 했다면 이제는 개인도 망할 판이야. 근데 국가가 그래. 그럼 다 망하는 거야. 기업. 여러분 기업도요 나라가 망하면 뭐 그 회장들은 괜찮아. 우리나라 버리고 뭐 삼성 뭐 미국 갈 수 있죠. 근데 직원들은 난리가 나. 정말 오늘 이런 속에 그 요셉 같은 총리 저는 야, 이 요셉을 총리로 앉혀서 대박난 사람이 누구냐? 바로예요. 오직 바로만 좋았어. 나머지는 그냥 먹고 살 만큼만 생명을 유지하고 나머지는 다 모든 걸 뺏기는 종이 위치에 처했는데 안타까운 것은 이 일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지금 이제 풍요로웠던 지난 그 세월들을 뒤로 하고 지금 앞으로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될지 거기에 게다가 미국 중국의 이 그 전쟁에 우리가 한복판에 있어요. 우리가 껴 있어요 지금 껴 있어. 여기서 지혜롭게 하지 않으면 괜히 미국 편에 섣불리 들었다가 여러분 중국의 경제 보복 맞으면은 우리나라 경제도 삼성 같은 회사들도 뭐 그 회사라는 게 물론 갖고 있는 지금 삼성에 말하자면 그 지금 보유 돈이 약 100조래요. 100조인데 난 지금 걱정되는 게 이번 정부에서 삼성이 그 뭐 400조인가? 400조인가를 투자해서 뭐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거 다 뻥이에요. 갖고 있는 돈이 100조밖에 없는데 400조를 어떻게 한다는 거야. 그리고 삼성의 삼성이 모든 자산을 합친 게 400조예요. 여러분이 뭐를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고 투자를 해도 자기가 가진 거에서 무슨 뭐 10분의 1이나 뭐 100분의 1이나 그걸 투자해야지. 여러분이 뭐 2억을 가졌는데 2억을 다 투자를 한다고요? 지금 이렇게 경제가 나빠지는 상황에서 무슨 투자를 합니까? 어떻게 보면 있는 사람도 지금 잘라내야 되고 이 구조조정 해가지고 지금 덩치를 줄여서 자기 기업을 생존하려고 하는 판에 뭐 괜히 뭐 누구 좋다고 무슨 뭐 어디다 뻥뻥 걸렸다가 부도나요 회사도. 그럼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 돈도 없는데 막 뭐 해가지고 했다가 부도날 일을 왜 하겠어? 그러니까 지금 보면 지금 국가가 위기고 개인도 위기고. 근데 돈 많은 사람들은요 지금 뭔지 아세요? 기회야. 이런 때는요, 돈 진짜 많은 사람들이 부자 되는 때예요. 왜? 나중에 보세요. 이제 아파트 막 그냥 이제 뭐 영끌해가지고 이렇게 막 사모았던 사람들이 빚 못 갚으면은 다 그냥 그 경매로 나오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돈 있는 사람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 그거 다 헐값으로 나와. 그럼 죽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꼭 요셉이 하는 일과 같은 거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 세계화 속에서 이 나라가 잘 대처하지 않으면 아, 심각합니다. 나라를 나라 민족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 미국 중국의 문제도 마찬가지. 그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빨리 끝나야지. 자꾸 우크라이나 막 지원하고 하니까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은 안타깝죠. 우크라이나 나라를 생각해 보면 근데요. 우크라이나는 그 회복 못해. 근데 자꾸 지원하니까 이 전쟁만 길어지는 거야. 전쟁만 길어지고 전 세계가 고통을 당하는 거야. 거기다 이번에 뭐 우리나라 뭐
당대표 쓸데없이 가가지고 엉뚱한 짓 하죠. 딱 욕먹고 있어요. 자기 정치하느냐고. 여러분, 그게 얼마나 위험한 짓이냐면, 러시아가 봤잖아요. 어? 저 한국에서 저거 와가지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한다고? 그래? 그러면 왜 불씨를 왜 끌어안고 그냥 그렇지 않아도 살기 어려운 세상에, 어? 한국을 잘못하면 불바다. 우리나라는 불바다가 될 수 있는 너무도 지금 이런 조건 안에 있는 나라에,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지혜롭게 하지 않으면 나라가 한순간에 날아가는 거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개인의 가정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나라 민족, 아까 우리 잘 짓고 우리 우리 집만 잘 되면 뭐 나라가 망하면 집 잘 돼봐야 다 같이 부도해 그냥. 그래서 우리 개인만이 아니라 교회만이 아니라 이 전 세계 평화롭게 미국과 중국도 근데 미국 중국은 평화롭게 될 수가 없어 이미. 왜냐하면 좀 시간이 그래서 했지만 중국이 너무 커진 거를 미국이 용납을 안 해요. 미국은 절대로 아무리 가까운 나라도 자기를 위협할 만큼 커지면 가만히 두질 않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대표적인 게 일본이 80년대는 일본이 미국을 넘어선다고 할 만큼 잘 살아지는 막 일본을 미국이 눌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일본이 잃어버린 30여 년 전에 일 터지고 나서 지금까지도 일본은 그때 수준인데, 그때 수준이야. 30년 전 수준. 월급도 30년 전 수준이야. 멈췄어, 일본은. 그게 미국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중국이 올라오니까 누르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는 자기네들끼리 싸우면 되는데 우리가 오래 싸우면 지금 새우등 터지게 생겼어. 지혜롭지 못하면 어느 쪽에서도 한 방 맞게 돼 있어. 그러면 안보든 경제든 하나가 날아가면 뭐 그건 우리 나라로서 보면 재앙이죠. 오늘 여러분, 이 아침에 저는 오늘 이 요셉이 좋게 보면 세상을 살려는 얘기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그냥 베풀어 준 게 아니에요. 어? 무슨 모아놨던 걸로 굶주린 사람들 이 자선을 베푼 게 아니야. 나머지는 다 종놈들이 됐어. 그러니까 우리 오늘 현실에서 이것이 냉정한 현실이고 국제관계 속에서 여러분,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면 정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전 정말 걱정이, 이 지금 정부 요직들이 한결같이 중요한 자리에 지금 누가 다가요? 검사들이 다가. 검사가 무슨 경제를 알아는? 야, 이거 큰 문제겠다 이거. 검사가 머리 좋을 수 있어. 그러나 하던 일이 뭐 남의 뒷조사하고 죄를 캐내는 일이지 경제 돌아가는 걸 어떻게 알아? 이럴 때 왜 이렇게 됐나 싶어가지고요. 여러분, 정말 위기고, 여러분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 또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오면 정말 이 다가오는 이 위기를 잘 넘어갈 수 있는 거 은혜입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를